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페인트는 처음 사용할 땐 정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용할수록 헷갈리고 고급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페인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능을 접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인페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페인트의 기초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페인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탭으로 이렇게 먼저 넘어오신 다음에 밑에 이미지 투 이미지, 스케치, 인페인트 이렇게 탭들이 있어요. 이 탭에서 인페인트 탭을 클릭해 주시고 내가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은 해당 이미지를 아무거나 끌어오시면 됩니다. 시중에 있는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만든 이미지든 다른 달리나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미지든 인페인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한번 가져다 놓고 인페인트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클릭해서 저는 이 여성의 사진을 가지고 인페인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인페인트 작업은 이 이미지를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러온 이 이미지에서 지금도 괜찮지만 저는 예를 들면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씌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돌려도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돌려도 선글라스가 씌워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인페인트 작업을 하는 겁니다. 특정 영역만 마스크 처리를 해서 그쪽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인페인트 작업이에요. 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의 이미지에서 현재 안경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안경을 씌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페인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와 다르게 아래로 내려보시면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이미지 투 이미지에는 이렇게 메소드, 모드, 사이즈 선택하고 디노이징 스트렝스 딱 이 정도밖에 없는데 다시 올려서 인페인트 탭으로 넘어가면 마스크 블러, 마스크 모드, 마스크 컨텐츠, 그리고 인페인트 에어리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 인페인트의 결과가 정말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페인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빠르게 이 리사이즈 모드부터 아래 디노이징 스트렝스까지 어떻게 인페인트 모드에 영향을 미치는지 훑고 넘어가 볼게요. 리사이즈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이건 제가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아직 이미지 투 이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블러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이 값 그대로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용해 보시고 조금씩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마스크가 적용될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에 가까울수록 마스크가 잘 적용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기본값인 4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스크 모드가 있는데 이 마스크 모드 정말 중요하죠. 인페인트 마스크드는 위에 제가 안경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이 색칠된 부분이 마스크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색칠을 하고 나서 마스크 모드로 넘어간 다음에 인페인트 마스크드를 체크를 하면 내가 저 색칠한 부분만 바꾸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인페인트 not 마스크드를 체크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경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떻게 사용할지 그건 여러분들이 사전에 생각하시면서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저는 여기서 이 여성의 이미지에 제가 방금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선글라스를 씌울 거기 때문에 인페인트 마스크드를 체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스크드 컨텐츠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오리지널을 체크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이게 딱 뭐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하나씩 이미지를 띄워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이미지에서 없던 걸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없던 걸 채워 넣을 때
때 이 주변 사물과 상관없는 느낌의 무언가를 채워 넣을 때는 이 fill 기능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리지널은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 이 오리지널은 지금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이미지와 최대한 유사하게 이 마스크가 적용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오리지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리지널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필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죠. 그리고 레이턴트 노이즈는 레이턴트 노이즈와 레이턴트 나띵이 있는데, 레이턴트 노이즈는 이 이미지에서 전혀 상관없는 이 마스크된 영역을 전혀 상관없는 노이즈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를 바탕으로 제 프롬프트와 디노이징 강도와 조합을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건 솔직히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레이턴트 나띵도 비슷한 건데, 이건 마스크된 영역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거의 지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디노이징 강도와 또 결합을 해서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노이즈나 레이턴트 나띵은 내 이미지와 최대한 유사한 상태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별로 사용할 일이 없는 기능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해한 부분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체크할 기능은 바로 이 오리지널입니다. 최대한 이 이미지와 유사하게, 이 이미지와 느낌이 비슷한 선글라스를 만들 수 있도록 오리지널을 체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온리 마스크드 패딩 픽셀, 이것도 마스크 블러와 같이 그냥 기본 값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마스크한 영역과 이제 마스크된 영역의 새로운 부분에 내용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내용물에 대한 이제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굳이 안 건드려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대로 따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값이 32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값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인페인트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인페인트 에어리어는 올 픽처와 온리 마스크드가 있어요. 제가 이걸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홀 픽처를 두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전체 이미지 크기에 마지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삼각대를 클릭해 보면 알겠죠? 클릭했더니 576 곱하기 1024 사이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512 곱하기 512로 두고 인페인트 에어리어를 홀 픽처로 둔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찌그러듭니다. 결과 이미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이대로 두고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건 다시 설명할 거지만 한번 보시면 576 곱하기 1024의 이미지가 이렇게 512 곱하기 512로 저스트 리사이즈 돼가지고 찌그러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 픽처스를 인페인트 에어리어로 설정할 거면 반드시 이 원본 이미지 사이즈와 같게 해야 돼요. 하지만 전 이것도 사용하다가 뭔가 잘 안 돼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온리 마스크드에 체크를 하고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온리 마스크드에 체크를 하면 이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제가 원하는 크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온리 마스크드에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만약 지금 이 사이즈가 576 곱하기 1024의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나는 512 곱하기 512로 두고 싶다. 그럼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냐면 이 마스크된 영역을 기점으로 이 부분을 두고 여기서 512 곱하기 512 사이즈만큼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마스크된 부분의 중간을 두고 그쪽에서 512 곱하기 512 픽셀만큼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면 만들어 볼게요. 자, 마스크된 영역에 방금 확대가 한번 되고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홀 픽처와는 다르게 전체적인 이미지 크기엔 영향을 받지 않고 딱 마스크된 영역을 기점으로 해서 512 곱하기 512만큼만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페인트 작업을 할 때 특히 특정 부분만 수정을 할 때는 홀 픽처를 쓰지 않고 대부분 온리 마스크드로 해서 이 사이즈도 512 곱하기 512로 그냥 기본값으로 둡니다. 이게 가장 잘 먹는 수치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 방법이 좀 괜찮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나 카페에 오셔서 정보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 스텝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미지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그냥 이번엔 기본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CFG 스케일도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자, 디노이징 스트렝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제가 이미지 투 이미지 들어갈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특히 인페인트에서는 이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한 80%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이미지에서 선글라스를 씌운다고 했죠. 선글라스를 씌우기 위해서 마스크 영역을 이렇게 눈이 있는 부분만 색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디노이징 강도를 통해서 이제 프롬프트와 결합을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 디노이징 강도를 어떤 걸 기준으로 줘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있던 거에서 조금만 변화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있던 거에서 조금만 변화를 한다는 건 뭐 머리카락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피부, 이런 게 있던 거에서 약간 변화를 주는 거죠. 제가 약간 변화를 주는 수치는 보통 0.5 미만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 이 여성의 이미지에서 선글라스를 씌울 거라고 했죠. 자, 선글라스를 씌우는 거는 없던 걸 만드는 거예요. 자, 저 눈에서 없던 걸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노이징 강도를 이때는 좀 높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지만 0.5 이상 또는 0.6, 7, 8, 뭐 0.9까지 주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제가 이 마스크 컨텐츠를 오리지널로 해도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노이징 강도는 여러 번 맞춰보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없던 걸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0.75 이 상태로 두고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자, 그리고 마스크를 씌우려면, 마스크가 아니라 선글라스죠. 선글라스를 씌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명령을 해야죠. 마지막에 이 프롬프트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써놨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성의 이미지니까 원거를 한번 썼던 거고, wear sunglasses. 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입력해도 결과가 나오겠죠. 이 상태로 두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 네,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것만 봐서는 원본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차이가 잘 안 느껴지니까 원본도 한번 같이 띄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이 원본이고 우측이 방금 인페인트를 해서 선글라스를 씌운 이미지죠. 자, 보시면 원본과 다른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이 눈 쪽에 선글라스만 자연스럽게 씌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선글라스가 매번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선글라스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새롭게 다시 생성을 해서 원하는 선글라스가 나올 때까지 돌려보시면 돼요. 자, 또는 이 선글라스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럼 마스크 영역을 조금씩 조정해 보시던가, 아니면 디노이징 강도를 조정을 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선글라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경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프롬프트 창으로 와서 밑에 이제 기능들은 더 이상 건들 게 없는 것 같고, 안경만 0으로 바꿔서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자, 이제 안경만 씌운 결과도 결과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원본, 선글라스 씌운 이미지, 그리고 안경으로 바꾼 이미지,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왼쪽이 원본 이미지죠. 그리고 가운데는 처음으로 우리가 선글라스 씌워서 뽑았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는 선글라스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안경으로 씌운 이미지가 되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뽑은 이 안경만 씌운 이미지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 인페인트를 하면 이렇게 배경이나 다른 부분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이 원본의 눈과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인페인트 영역을 이쪽을 전부 칠했죠. 자, 다시 보시면, 제가 인페인트 영역
영역을 이렇게 눈가 주변을 모두 칠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마스크 영역으로 전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눈동자도 모두 포함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눈도 결국엔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테두리만 씌우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마스크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마스크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내가 그냥 안경의 틀을 만들어서 인페인트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결과가 100% 보장되진 않지만 이 상태로 한번 다시 생성을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다 띄운 상태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왼쪽이 원본 이미지고 방금 제가 인페인트 부분을 안경 틀만 씌운 영역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자, 보니까 이 왼쪽의 눈 틀은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뿔테로 제가 설정한 부분만 안경 틀로 인식을 해서 인페인트 작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페인트 작업이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내가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부분은 살리면서 새롭게 어떤 사물이나 이런 안경 틀 같은 거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인페인트 작업을 할 때는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페인트 작업을 할 때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이 분야는 결국엔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 말고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댓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